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Autonomous Improvement of Instruction Following Skills via Foundation Models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네, UC 버클리에서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이 제목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자면 뭐 하는 논문이냐면 자동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어떤 폴리시의 성능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의 연구입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저자분부터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세르게이 레빈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예전부터 그 매니퓰레이션 이런 쪽에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연구원분은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하시다가 최근에 UC 버클리로 넘어오시면서 이 로봇 스킬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논문의 순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봇이 학습을 하는 거는 그 로봇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이라는 게 특성상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폴리시라고 하는 그 결정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되는데, 지금의 LLM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나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방대한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타겟으로 하는 태스크는 굉장히 잘합니다. 뭐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LLM들이 지금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이들이 원하는 바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LLM 라지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사람이 일일이 이 로봇들을 움직여 가면서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들을 직접 다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왼쪽에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거의 널려 있죠. 이런 게 로봇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폴리시의 성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연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로봇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데이터가 더 많아지니까 로봇 폴리시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성능도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소드가 이 소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소어는 이 자동화된 방법으로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학습된 폴리시를 개선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연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로봇 폴리시를 자동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연구가 로어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 로보캣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기존의 폴리시를 파인 튜닝 하면서 그 파인 튜닝된 그 폴리시를 가지고 데이터를 더 만들어서 좀 더 강건하게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 로버스티니스를 개선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 논문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보피움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를 잘 기존 폴리시에 파인 튜닝을 시켜서 새로 들어온 태스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폴리시를 개선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 역시도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 논문이 소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자동으로 이 로봇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만들겠다가 제일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행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하나씩 짚으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태스크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VLM을 활용해서 태스크를 제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태스크가 수행할 태스크가 생기면 이것을 이제 이 랭귀지 컨디션 스킬이라고 하는 이 블럭을 통해서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번 과정을 거치면은 이 태스크가 쭉 수행이 돼서 마지막 결과까지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그 결과를 보고 VLM을 통해서 그 수행한 태스크가 성공적인 에피소드였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이다 판단이 되면 그 에피소드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에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번에 있는 블럭이 이제 폴리시인데 그 폴리시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LM으로 태스크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인데, 여기서는 그 태스크가 문문에는 태스크를 직접 생성한다라는 문장은 없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든다기보다 실제로 사람 여기 랭귀지 컨디션 스킬이 쓸 수 있는 그 태스크가 수행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스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태스크가 현재 씬에서 수행이 가능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VQA 스타일로 이 태스크를 질문 형태로 바꿉니다. 이 VQA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VQA가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모델이 그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ve the orange crayon from the blue plate to the table 이라고 했을 때 이 태스크를 질문 형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Is the orange crayon currently on the blue plate?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가 바뀌게 되고, 오른쪽에 그게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다 있는데, 이 랭귀지 태스크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 이니셜 뷰라고 하는 거는 현재 로봇이 위치하고 있는 그 현재 상태를 이렇게 모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VQ 페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VLM을 통해서 만들어진 쌍이고, 이걸 다시 VLM에게 이 셋을 같이 넣으면 이 이미지를 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린 블럭이 갈색깔 보울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false라고 하는데, 태스크가 그린 블럭을 브라운 버울에 넣어라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이 가능한 태스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태스크가 현재 상황에서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가 이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폴리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익숙한 아키텍처가 이런 아키텍처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 논문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등장했었던 구조인 것 같은데, RT1이나 2나 트랜스포머 같은 큰 구조를 쓰는 그런 VLA 모델 같은 걸 보면은 태스크나 옵저베이션, 여기서는 RGB 이미지가 될 텐데, 그런 게 다 들어오고 그거를 내부에서 하나의 모델이 처리를 딱 해서 마지막에 로봇이 어떻게 액션하면 된다 이런 거를 뽑아내주는 구조인데, 여기서 소어가 사용하는 구조는 그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구조에는 태스크 랭귀지 인스트럭션 하나만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이 이미지 에디팅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
노란색 블럭이 하는 거는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목표를 그림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골 컨디션 폴리시가 이미지를 따라가도록 액션이 도출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이 초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이 태스크가 take banana out of silver pot이라는 태스크가 나왔을 때 아까 노란색 블럭이었던 이미지 에디팅 디퓨전 모델이 이 태스크랑 현재 씬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골 컨디셔너 폴리시가 이 서브 골을 보고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액션을 뽑아주는 거죠. 그 액션을 따라서 이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 골을 특정 스텝 이후에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 현재 스텝에서 태스크에 따른 다음 서브 골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그에 맞게 또 다시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처음 제안하는 방식은 아니고 수시라고 하는 기존의 연구가 기존에 좀 제안이 됐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재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현재 상황이 있을 때 그 씬에 대해서 그 태스크에 맞는 서브골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오렌지 크레용을 우든 보울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에 생성된 걸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따라서 가도록 이제 액션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를 수행을 했으니까 그 에피소드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였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석세스 디텍터라고 하는 섹터인데 이것도 VLM을 사용을 하고요. 그 태스크 프로포절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태스크 프로포절에서는 이 태스크랑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게 피지블한지 그러니까 이 태스크가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 반대로 석세스 디텍션에서는 여기서는 이니셜 뷰가 아니라 파이널 뷰가 되겠죠. 파이널 뷰가 이 태스크가 수행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공 실패 여부가 나왔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폴리시를 개선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서브 모듈로 이 랭귀지 컨디션 스케일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습이 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골 컨디션 폴리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액션을 직접적으로 내보내는 이 모듈이 학습이 되게 파인 튜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방법 그 아키텍처를 쓰지 않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3번 태스크가 다 수행되고 나서 그 태스크가 만약에 실패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수어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지막 위치에서 이 로봇이 바나나를 이 그릇에 냄비에다가 놓지 못해서 태스크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서브골 2까지 중간 목적지까지는 잘 갔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에피소드는 현재 이미지 프레임과 그때 로봇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미지랑 액션 쌍이 있으면 이 골 컨디션 폴리시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태스크가 실패를 했을 때 이 take banana out of silver pot이라고 하는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 왼쪽에 지금 수어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아까 석세스 디텍션을 할 때 VLM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VLM이 100%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작동했을 때를 가정을 또 해보면 태스크가
실패를 했는데 VLM은 이게 성공했다고 오판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롤아웃 에피소드는 데이터로 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얘는 이 에피소드는 실패한 태스크인데 이 폴리시는 그 실패한 폴리시를 따라가도록 학습이 파인튜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음 이미지까지 갈 때 어떤 액션을 취했냐인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지향하는 바를 골로 가는 액션을 계속 학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누는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하면서 집중했던 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이 메소드가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폴리시를 개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분해하는 게 진짜로 효과적이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실험의 셋업은 이 위도우 X라고 하는 로봇을 사용을 했고요. 트래젝토리는 10개의 씬에서 수집을 했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로봇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그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브릿지 데이터 V2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미리 학습이 된 그런 폴리시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리트레인된 폴리시를 효과적으로 개선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면 각 태스크에 대해서 파란색인 프리트레인보다 제한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좀 더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배 이상의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개의 컴포넌트로 분해하는 게 정말로 효과적이었냐, 걸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 소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된 파이프라인이고요. 오른쪽이 이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진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는 그냥 그 브릿지 데이터 V2로 학습된 그냥 처음에 폴리시 모델이고요. 플러스 씬 같은 경우에는 이 태스크를 수행했던 이 첫 번째 씬에서 얻은 데이터만 가지고 그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파인 튜닝을 했다 보니까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여기서 1번 씬뿐만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씬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같이 학습을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눴을 때 조금 더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여기서 이 수어라고 하는 논문은 실제 세계에서 이 대규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을 한 거고, 그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폴리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컨디션 스킬이라고 했던 하나의 블럭을 두 개로 나누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데이터를 결국엔 많이 만들고 학습을 하려고 했던 게 좀 더 일반적이고 잘 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뭔가 제너럴한 것보다는 기존에 학습된 그런 태스크들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한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